어제까지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주다가 오늘 단 하루 만에 분위기가 한 방에 뒤바뀌었습니다. 다시 긴장해야 되는 구간이 온 것이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는 상승을 시도하다가 이 상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승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황금선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이 오른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일주일 이상 그 이상이 돼도 좋고 이 황금선을 계속 올라타면서 변동성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것인데, 게다가 수급까지 동반이 되어야지 이 완벽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악재도 그렇고 니케이가 반등에 실패하였으며 코스피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황금선 위지만 코스피가 실패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상태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단타만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강제적으로라도 줄 때 먹고 빠지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또 3% 이상 추락하면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동안 이 기술적 반등이 너무 급하게 나오는 도중에 미국 증시까지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와서 갭상승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갭상승으로 오른 증시, 이 구간만큼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으며 이 반등한 자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 공포의 최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50%, 2배 이렇게 대박이 났겠지만,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 한 이쯤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반등했고 저점에 못 잡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 저점보다 올랐던 구간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최대로 터졌습니다. 단타로 대응하거나 어제까지 뒤늦게 주식을 보유해서 약간의 수익 또는 본전이라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저점 보유자가 아닌 이상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황금선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유지를 해줘야지 그때부터 수급을 체크하고선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상적인 상황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급하게 하락한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잠시 터치하였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종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실전 투자 대회도 겹쳐서 이 구간 동안은 무조건 단타만 치긴 했지만, 원하는 조건으로 이 시장이 황금선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때는 수급을 보고선 적극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주식을 보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악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전 악재인 일본 수출 규제는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해결이 되었고, 그 전에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이거는 좀 오래 끌긴 했지만 결국에 해결될 악재였으며, 이란과 미국 이런 무력 충돌도 최단기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악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물 경제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각종 강한 부양체계도 가야 될 자리와 유지해 줘야 될 자리, 이 자리에서 못 버티고 무너졌다는 것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원하는 흐름이 아닌 이상은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과 지수 반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지겹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반등장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인 황금선 위에서 한 달 이상 좋은 장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지만 애초에 이 반등에서 시원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싸게 살 기회라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다음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니케이는 차트 자체로는 무너진 상태,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캔들만 봤을 때 판단하기 힘들지만 선물 지수가 3%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야 될 자리, 유지를 해줘야 될 자리, 지금은 가야 될 자리도 맞고 그래도 가야 될 자리보다는 유지해줘야 될 자리가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커다란 음봉이 나온다. 5% 이상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 상승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중요한데 3월 25일부터 이 완전한 바닥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지만 여기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 반등했던 구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은 수급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 3월 24일 날 이쯤에 이 급반등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끝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 반등하는 구간부터 투신에서 이틀 동안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투신이 마지막 동시호가까지 370억 원, 좀 큰 물량을 던져버렸습니다. 혹시나 저번처럼 이 매도가 점점 거세질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으며 지금은 단순하게 수급만 보더라도 이 반등했던 구간에서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부터 지금까지 그냥 개인들이 전부 다 이때까지 들어왔던 거 팔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수를 완전히 쌍끌이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면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잠시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코스닥이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작년에 폭락장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을 두 차례나 줬습니다. 폭락장이 나온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반등을 해주었으며 또 하락하다가 또 반등해서 약 한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반등을 유지해 주었지만 저 구간에서도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 수급이라는 건데 지금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종목들, 상승으로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만 잡아서 단타를 치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장후 시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고 유럽 증시가 열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가 50만 주 매수 대기이며 인버스가 20만 주 매도 대기, 코스닥은 레버리지가 매수 대기, 인버스가 매도 대기, 그리고 인버스 2배도 아까 처음에 41분에 출발했을 때 매수 대기가 거의 50만 주 정도 됐었는데 이게 풀려가지고 지금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버리니까 마지막에 인버스 쪽으로 돈이 전부 다 몰렸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함께 야간 선물 지수에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겠는데 주식 보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인데 일단 거래대금이 마지막에 인버스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하락할 때 좀 잠잠하다가 마지막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크게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 하락하지 않고선 상승하다 보니까 이 인버스의 거래량이 안 몰리다가 마지막에 3분당 500만 주씩 그냥 거래량이 여기로 다 몰렸습니다. 마지막에 몰렸으며 수급이 밀리고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며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이 종목도 매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관심 종목에 예전부터 추가를 한 상태이고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 싶으면은 이 인버스 쪽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커다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적당한 음봉도 아니고 지금 커다란 음봉이 나왔으며 셀트리온 역시 13% 하락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은 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무너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은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에 참여 안 했으며 기관 투자자가 장중에 잡히는 수급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차가 38,000주, 그리고 3차부터 10만 주로 늘어나면서 기관 투자자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9%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어떤 종목이든 당일 단타를 치려면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초가에서 만약에 상승으로 올라가서 상승 VI가 걸린다면 그 VI가 걸린 가격으로 기준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 출발을 한다면 이 시초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8,000원에 잡혀서 잠깐 1% 정도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시초가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큰 반등도 없이 무너져 버렸는데,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전에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반등을 해서 처음에 3분봉당 정확하게 9시 9분에 이때 눌리다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한번 눌리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반등에 성공했고, 근데 이 반등을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반등했던 것을 잡아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반등을 유지해주지 못했으니까 매도 시점이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 반등을 유지하면서 다시 시초가까지 회복을 해줄 것 같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이며 이 음봉도 아래 꼬리나 수급도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어제 종가인 9만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9만원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고점 돌파를 노리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가 그래도 양봉이 약간이라도 남아있지만 셀트리온은 저 양봉을 완전히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진칼이 장중에 19%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 어제 물린 사람들에게 탈출 기회를 줬는데, 일단 캔들로만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욕심이기도 하고, 진짜 초단타가 자신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 신규 진입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점에 물렸다면은 물량을 절반 덜어내던가 나머지 절반 가지고만 오늘 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까지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후장의 저점 한 76,000원 정도, 이 가격으로 대응을 한다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단기간에 상한가가 두 방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탄 관련주들도 정말 강세였고, 그리고 5G 관련주들 지수가 떨어지면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종목인 삼성전자의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개인 쪽에서 700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으며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오랜만에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180만 주나 나갔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다시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는 일단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수급이 완전히 꼬여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주식 보유는 신중해야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첫 체결 상태인데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 하락폭이 약간 줄어들면서 이 첫 체결에 상승으로 출발한 것인데, 하지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보유보다는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체결에 레버리지가 1% 상승, 8%, 9% 떨어지고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마이너스 0.6%, 코스닥 레버리지가 0.7%, 인버스가 0.7%, 그리고 곱하기 2배 인버스가 1%, 실컷 오르고 1%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보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키트주들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시젠도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갔으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무너졌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5% 이상이 아닌 이상은 이 1%, 2%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관심 종목은 없으며 시장이 출발한 다음에 수급 체크 이후에 내일은 ETF 쪽으로만 매매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